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라인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죠? X라인, 레이, 무한대의 선을 그리고 렉탱글, 그리고 폴리곤을 통해서 정다각형, 사각형 등을 그렸었습니다. 또한 이 명령어뿐만 아니고 필렛과 챔퍼라는 것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사용하면 작업이 많이 쉬워졌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서클과 관련한 명령어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서클, 아크, 엘립스, 도넛, 그 다음 스플라인. 가장 쉬운 도넛부터 해볼까요? 자, 도넛입니다. 엔터. 자, 도넛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도넛을 가만히 보면 원이 두 개가 있죠. 네, 원 두 개 그리는 거예요.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물어봐요. inside diameter of donut. 도넛의 inside diameter, 안쪽 지름. 그래서 여기다가 지름을 넣습니다. 30,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outside diameter of donut, 도넛의 바깥쪽 지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네, 50. 그러면 도넛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도장 찍듯이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원래 도넛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렉탱글이나 혹은 폴리곤 같은 경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폴리선이라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럼 원에도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넛이에요. 굵은 원, 그러니까 원도 선의 굵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넛입니다. 의미가 그거예요. 얘도 필 명령어에 적용을 받습니다. 필 채우다죠. 오프, 그 다음에 리젠. 그러면 이렇게 내부가 빈, 그 다음 필, 온. 그러면 내부가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는, 이게 도넛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도넛의 의미는 원의 굵기, 아니 원이 지닌 선의 굵기를 가진, 이거 말이 이상하다. 굵기를 지닌 원을 그리고 싶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도넛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50을 줬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40으로 줬습니다. 값이 뒤집어졌죠. 괜찮아요. 캐드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캐드가 알아서 조절해요. 자, 또 하나.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도트, 점이 찍힙니다. 마지막 하나.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각각의 경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스플라인은 곡선을 만드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퍼스트 포인트라고 뜹니다. 시작점이겠죠?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클로즈. 보시면 스플라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 두 개입니다.
자, 요걸 비교해 보려면 제가 라인을 좀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50에 50에 50 50 굳이 이것까진 따라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비교만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생긴 선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스플라인. 자, 메소드를 피트 커브로 하나 놨어요. 피트 커브는 맞추다란 뜻입니다. 맞춤이란 뜻이. 앞으로 피트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피트 맞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유사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옷가게 가면 피팅룸에 들어가죠? 네, 똑같아요. 피팅, 피트 똑같습니다. 맞추다란 뜻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곡선을 최대한 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정점을 통과해서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 이것을 피트 커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메소드로 바꾸시면 돼요. CV 커브는 뭐냐면 접선으로 가는 겁니다. 접선이요. 이렇게 접선으로 가는 겁니다. 해당 점들을 이어서 모서리를 만들고 그 모서리에 접선을 통과하는 원, 그게 CV 커브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곡선,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돌아다녀요.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클릭하면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곡선이 피트 커브고, CV 커브는 모서리를 통해서 접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접선을 계산해서 넘어가는 곡선, 이게 CV 커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스플라인 오브젝트가 있네요. 자, 이렇게요. 곡선을 바꾸는 거 보이시나요? 메소드, 피트 커브, 오브젝트. 얘 안 바뀌나? 얘는 안 바뀌네요. CV 커브만 바뀌네요. CV 커브만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줄 수 있네요. 렉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렉탱이죠? 스플라인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그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비교해 보면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소드를 피트 커브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 CV 커브로 바꾼 다음에 한번 그려보시고, 저처럼 그립을 띄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은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장축과 단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긴 축이 긴 쪽과 축이 짧은 쪽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원을 찌그러뜨리면 타원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X라인 0도 선 하나, 90도 선 하나, 서클 반지름 30,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가 60이죠. 그 다음 이렇게가 100이죠. 반지름 30, 반지름 50 했으니까 한쪽은 100이고 한쪽은 60인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엘립스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개예요. 중심과 끝점을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센터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센터 오브 엘립스, 엘립스의 중심점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끝점, 그러니까 축의 끝점 여기. 그러면 절반을 알아서 캐드가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distance to other axis. other axis 다른 축이죠. distance는 거리란 뜻이죠. 떨어진, 그러니까 다른 축에 떨어진 점. 자, 만들어졌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axis end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끝점을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끝점을 입력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axis end of ellipse, 즉 타원의 축의 끝점을 지정하랍니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지정했고요. 그랬더니 end point of, 그러니까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 여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축의 끝점을 두 개를 지정했으니 이 중간점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distance to other axis 나머지 똑같이 클릭해 주시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즉 타원을 그리려면 무조건 점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중심, 끝점, 끝점, 혹은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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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가 들어가든지, 어쨌든 점을 3개를 입력하면 타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 제가 중심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빨간색이고 라인 타입은 센터입니다. 그래야 중심선 역할을 하겠죠. X라인 수평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센터, 옵셋 20mm 선을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라인 옵셋 200mm 더 가야 되겠네. 옵셋 300mm. 자, 트림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챔퍼 디스턴스를 1로 주었습니다. 항상 모서리는 이렇게 선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는 모서리의 양 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표시가 없어도 무조건 1mm로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리셔도 돼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똑같이 이 위에다 하나 또 그릴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복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자, 카피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객체 선택. 그래서 선택합니다. 엔터.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까지 수직으로 올려서 클릭. 그러면 똑같은 게 2개가 만들어졌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X라인 앵글 그리고 150도 해서 이렇게 근처를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잘 낼 거예요.
X라인 앵글 150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트림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필렛 쓰시면 돼요. 필렛 반지름이 0인지 트림 모드인지 확인하신 다음 클릭해 주시면 작업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자, 무엇을 설계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가래떡 썰어 보셨나요? 네, 그 썰 때 가래떡을 이렇게 사다가 어슷썰기 하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썰면 떡국떡이 되는 거죠. 그 가래떡의 단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모양인지? 그게 타원입니다. 그게 엘립스예요. 그걸 그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CAT 2급 시험 볼 때 작년까지는 타원 그리는 게 한 개소 하나 나왔어요. 올해부터 2개 나옵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 2개가 그러니까 타원을 그러니까 도면을 나오면 그 안에 타원을 2개 그려야 돼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원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2개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국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떡국떡을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썰잖아요. 그럼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떡국떡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떡국떡을 반대로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이렇게 썰지만 이 앞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잘린 면이 타원으로 나오겠죠? 네, 그 서로 직각이 되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0인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원이 20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바라보면 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 삼각형이긴 하지만 떡국떡이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타원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원으로 보이겠죠. 네, 그걸 표현한 겁니다. 타원을 그릴 때는요, 타원이 생성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타원이 언제 생성되냐면 원을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이런 거 원기둥이라고 하죠. 원기둥을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다른 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그게 타원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45도면 어떨까요? 45도로 얘를 45도로 자르면 타원이 안 나와요. 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깊숙이 자를 때하고 이렇게 세워서 자를 때하고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45도일 때는 원이 돼요. 45도가 아닌 각도로 잘라야 타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자, 그러면 분명히 얘도 원이에요. 그죠? 얘가 원입니다. 서클 20.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 여기 있죠? 타원의 중심 여기죠. 자, 원의 중심 여기죠? 이렇게 잘랐으니까 라인 이 끝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끝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끝점은 원의 쿼드란트 점입니다. 원의 쿼드란트 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원의 쿼드란트 점을 찾으셔야 돼요. 4분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점을 찾아야 돼요. 아니 전체 5개. 원의 4분점 4개 하고 중심점 1개. 점 5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렸을 때 대응하는 원의 4분점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어떨까요?
중심점과 4분점이 일치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4분점이 여기 있잖아요. 4분점이 여기 있잖아요. 중심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일치해요. 나머지 두 개만 더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원의 중심 여기죠? 여기입니다. 즉 이 점은, 여기 있는 이 점은 원의 4분점이기도 하고 원의 중심점이기도 하고 교차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4분점과 중심점이 서로 교차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원의 4분점과 중심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라인 이렇게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가 4분점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타원의 중심, 타원의 축의 끝점, 타원의 축의 끝점, 이렇게 원의 쿼드란트 점과 중심점이 타원의 쿼드란트 점과 중심점이랑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타원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타원 그리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중심점 여기 있고 끝점 여기 있고 다른 끝점 여기 있고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타원의 끝점 여기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끝점 여기 있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를 지우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이 만들어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아크를 그려보도록 하죠. 호입니다. 자, 다 지우시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120도 하나,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엔터. 자,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크를 그릴 건데요.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요, 점 3개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아크를 명령을 쓰면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나와요.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를 쓸 건지 앵글을 쓸 건지 아니면 차드랭스를 쓸 건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앵글 120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얘를 쓰면 편합니다. 맨 위에 3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점 3개를 입력하면 아크는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점 그려지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만 입력하면 호는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제가 점을 이렇게 3개를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 맨 아래 가면 continu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란 뜻이에요. 즉 기존에 이렇게 아크를 마지막에 그렸을 때 마지막에 그려진 아크를 이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크를 이어서 그리는 것. 이렇게 아크를 이어서 그리는 것. 이게 컨티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9개가 있네요. 3개씩 3개씩 묶여있죠. 근데 맨 위에 3개하고 맨 아래 3개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아크는 점 3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스타트, 시작점, 센터, 중심점, 그 다음 엔드, 끝점입니다. 근데 맨 아래로 내려가면
센터, 스타트, 엔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건 스타트, 센터, 엔드고 맨 아래 건 센터, 스타트, 엔드예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은데 시작점, 중심점, 끝점으로 갈 거냐, 중심점, 시작점, 끝점으로 갈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그러니까 맨 아래 세 개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뭐만 보면 돼요? 6개만 더 보면 돼요. 자, 센터, 스타트, 엔드, 시작점, 끝점, 아니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이렇게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간단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이제부터는 각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시작점을 클릭해주고 중심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해주면 돼요. 120도. 그리고 엔터. 그러면 120도 되는 홀을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 얘도 삭제. 자, 또 넘어가 보죠. 스타트, 센터, 랭슨. 이때 나오는 랭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또 하나는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아크를 그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혹시 이해하시나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맨날 헷갈려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맨날 헷갈립니다. 자, 호의 길이라는 것은 원,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또는 호 또는 원 둘레의 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원의 면적. 뭐죠? 여기 파이가 있을까 모르겠네.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죠. 맞습니까?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래서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원 둘레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2파이 r이 원둘레죠?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했던 내용들이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적분이죠. 파이 r 제곱을 적분하면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분 시간에 처음 선생님이 알려준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를 많이 쓰는 이유가 면적 계산할 때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난간의 길이를 계산할 때, 난간의 길이요. 난간이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반원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난간 봉의 길이를
얼마짜리를 계산해서 얼마짜리를 이용해서 이걸 구부려야 그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2파이R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거 다 CAD가 알아서 계산해 줘요.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자, 호의 길이는 2파이R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2파이R이에요. 결론은 얘는 2파이R입니다. 현의 길이는 뭘까요? 현의 길이는 호의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한 길이. 현은 줄이란 뜻이에요. 줄. 그래서 이거랑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봐라 그러면 현악기요. 현악기의 종류들이 많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현대적인 악기로 온다면 기타나 베이스, 일렉기타 뭐 이런 것들이 현악기에 들어가는 거죠. 호가 있으면 호의 양 끝점을 이렇게 줄로 딱 연결하면 돼요. 일자로. 그 다음에 막 줄을 뺑뺑이 조이면 일자가 되겠죠. 다시 볼까요? 자, 아크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호의 길입니다. 원둘레로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현의 길입니다.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현, 줄처럼 생겼죠? 그래서 현의 길이. 현을 줄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양 끝점에 줄을 매달아서 팽팽하게 잡아당긴 것. 그게 현의 길입니다. 자, 현의 길이로 얘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재보면 86mm 정도 나올 거예요. 86mm. 86.6mm가 되네요. 이거 86.6mm예요.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차드랭스 86.6mm 가서 붙는 거 맞습니까? 자, 현의 길이는 원의 지름보다 길면 길 수 있을까요? 원의 지름보다 길 수 없겠죠. 그죠? 원의 지름, 즉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긴 거죠. 이거보다 더 길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이거 반지름 50으로 했죠? 이거 100이에요. 자, 시작, 중심 100mm. 딱 반원 그려져요. 가장 먼데 100mm가 원의 반대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중심 101mm. 그려질까요? 안 그려져요. 100mm보다 길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타트 앤드 앵글이네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120도 맞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시작점, 끝점 120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보시면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각도를 써도 되지만 보통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조절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조절하게 돼요. 접선 방향을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그러면 다음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요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자, 시작점
그 다음 끝점. 자, 반지름 값을 넣으면 홀을 하나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요거 과제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과제물이요. 여기는 이 과제물. 이 과제물이 아크를 이용한 과제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X라인으로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얘네들은 중심선인 거죠. 그 다음 항상 LT 스케일을 주셔야 됩니다. 축척에 맞춰서 LT 스케일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1mm 짜리인 원. 그 다음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의 거리죠. 그러니까 X라인을 호리젠탈로 그려서 옵셋 하시면 돼요. X라인, 그 다음 호리젠탈, 옵셋 26mm, 그 다음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똑같게 하고, 일단 얘는 쓰임새를 다 했으니까 삭제. 그리고 원은 필렛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필렛 남을 부분끼리 연결합니다. 그러면 모양 완성됐고요. 서클, 그 다음 반지름이 19.5. 다시 서클, 반지름이 25.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자, 옵셋 3mm. 이건 중심선 때문에 제가 3mm를 더 띄운 겁니다. 자,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옵셋 7나누기 2, 여기는 7mm입니다. 간격이. 자, 서클 다이아메타 7mm.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자, 트림으로, 매치 프로퍼틱스 먼저 할까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 옵셋 5mm, 그리고 트림으로 전부 잘라줍니다. 자, 필요 없는 거 다시 또 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또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다 할 건 없고요. 중간에 조금씩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필렛 쓸 겁니다. 자, 여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한 번씩 다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삭제해도 돼요. 자, 필렛 반지름 0이고 남는 부분끼리, 그러면 손쉽게 정리가 됩니다. 남는 부분끼리 계속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머지 뭘 쓰느냐면 지금 배웠던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얘를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작점이 여기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시작점, 그 다음 끝점, 반지름 22mm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22mm, 시작점, 끝점 22mm, 시작점, 끝점 22mm. 자, 매번 여기 와서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늘 2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모양 완성됐죠.